3. 문제 해결 전략 질문 세분화를 위한 팁. 수학혁명 문제 해결 전략의 세 번째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과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문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정식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솔루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장에는 수학 해결 마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와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고 한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성공 사례로 바꿔봅시다. 수학 능력을 발휘하세요. 프로처럼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세요. 문제 해결 전략 질문 세분화를 위한 팁. 수학 학생으로서 문제 해결은 마스터해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자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안내할 것입니다. 문제를 이해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목표를 식별하고 문제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하며 문제를 분석하여 최선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것과 요구되는 것을 식별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주어진 정보를 포착하고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가능한 가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요청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문제를 이해한 후에는 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면 상황을 더 잘 평가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최선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단계를 잊지 않도록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공식화하고 풀기. 방정식은 수학의 언어입니다. 주어진 정보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작성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작성할 때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수학을 적용해야 합니다. 방정식을 검토하면 올바른 방법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솔루션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때로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각적 자료는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이어그램을 지침으로 사용하십시오. 방정식을 다이어그램과 교차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이 시점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솔루션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답변을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고 불일치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솔루션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수학적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은 작업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하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과 시간을 투자하면 문제 해결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과 요구되는 것을 식별하기. 문제 해결은 종종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된 크고 복잡한 질문을 처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주어진 내용과 요구되는 내용을 식별하면 문제 해결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정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모든 사실과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주어진 모든 정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문제의 목적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가능한 모든 가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진술입니다. 즉, 가정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논리적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서 해당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정하지 않고 두 숫자의 합을 묻는 경우 숫자가 양수이거나 음수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더 쉽게 분석하고 방정식을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주어진 정보, 문제의 범위 및 가능한 모든 가정을 식별함으로써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학습자는 문제를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어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을 들여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확인한 후에는 문제를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에 제시된 정보의 양에 압도당하지 않고 문제를 단계별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알려지지 않은 사항과 주어진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정식이나 다이어그램을 더 쉽게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진행하면서 주어진 정보를 캡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작은 조각으로 세분화되면 다음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정식을 공식화하거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정식을 사용하면 미지수를 식별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방정식과 다이어그램을 교차 확인하여 솔루션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답을 확인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답변을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고 불일치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솔루션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솔루션에 도달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프로세스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학습자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식별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움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공식화하고 풀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방정식을 만들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방정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방정식을 이해하고 방정식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방정식을 만들 때 방정식은 변수, 상수, 연산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변수이고 상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값이며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정식은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방정식을 만들려면 주어진 데이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이어그램, 표 또는 간단한 서면, 진술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십시오. 이러한 미지수를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가 식별되면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정식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작성할 때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고 올바른 표현으로 방정식을 구성하십시오. 방정식을 작성한 후 방정식 풀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정식 단순화, 변수 풀기, 값, 대체 등의 작업 수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단계를 계속 추적하고 작업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방정식을 푼 후에는 답을 검토하여 방정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와 답변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수행한 단계 중 하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방정식을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따르면 방정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방정식을 쉽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인내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태도와 약간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곧 문제 해결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어그램 활용. 다이어그램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합니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부분으로 나누고 수학을 활용하여 각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어그램 활용을 시작하려면 문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식별한 후에는 문제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요청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캡처하고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가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의 개요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을 더 잘 이해한 후에는 문제를 관리 가능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별개의 구성 요소로 분리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솔루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고 나면 방정식을 공식화하고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방정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학을 사용하여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을 검토하여 솔루션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어그램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이어그램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솔루션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방정식과 다이어그램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답변을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그것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솔루션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수학적 프로세스를 검사하고 불일치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다이어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수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확인 정확성 보장. 수학 문제를 마친 후에는 항상 답을 확인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답변이 정확한지, 그리고 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이 올바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방지하고 귀하가 제공한 답변에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답변을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원래 질문과 동일한 형식인지 확인하세요. 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답변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불일치나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한 수학 함수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문제 전반에 걸쳐 설정한 가정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전반에 걸쳐 세운 가정이 정확하고 정보나 계산으로 인해 모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루션에 도달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단계가 의미가 있고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올바른 기호를 사용했는지, 계산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방정식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솔루션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을 내어 귀하의 답변과 솔루션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를 검토함으로써 귀하가 제공하는 답변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고 질문을 분류하는 데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것과 요구되는 것을 식별하고 문제를 관리 가능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방정식을 공식화하고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솔루션을 확인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 해결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주어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간을 내어 문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나 핵심 단어를 찾으세요.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사소하거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세부사항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에 주어진 특정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문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문제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간단한 단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정 전략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전체적인 질문이나 해결책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특정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모든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솔루션을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수학혁명은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를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실수를 피하고 수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